단순한 허리 통증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굽히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이 급성 염좌라 그래서 허리 관절에 비정상적인 급격한 운동으로 인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한 2, 3주 정도 안정이나 물리치료라든지 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치료를 함으로 해서 대부분이 호전이 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병은 그거와 전혀 다른 척추뼈 사이에 마디에 척추를 움직이게 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디스크, 소위 추간판이라는 구조물들이 서서히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튀어나오거나 막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와서 척추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단순 요통과는 전혀 다르고 증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허리 통증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요통과 구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허리 디스크 탈출로 인한 허리 통증은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엉덩이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소위 방사통이라고 그러죠. 자골신경통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리로 내려가는 큰 신경이 자골신경이기 때문에 그 신경을 따라서 오는 통증이라 그래서 자골신경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골신경통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허리 디스크 탈출로 인한 그런 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해진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외래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내가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린데 이게 목 디스크인가요? 아니면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픈데 이게 디스크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먼저 목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목이 아픈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증상으로 시작을 하면서 한쪽 팔이나 특히 어깨, 그 다음에 견갑골이라고 그러죠. 소위 우리 날개죽지뼈 이런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어떤 방향으로 틀거나 돌리거나 할 때 팔로 내려가는 소위 상지의 방사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목 디스크에 의한 신경 압박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팔을 쓸 수가 없다든지 근력 약화라든지 감각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손에 펴기가 힘들어서 이상한 그런 손의 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증상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소위 방사통, 자골신경통 이런 용어를 쓰는데 신경이 척추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나오는 부위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리 통증도 같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엉덩이로 내려가는 자골신경통, 소위 방사통이 오는 경우가 특징적인 증상이고 더 신경을 압박을 하면 신경 기능이 나빠지면서 다리의 감각 이상, 특히 근력 저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걸을 때 쩔룩쩔룩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중에서 제일 호발하는 부위는 4번 요추와 5번 요추 사이인데 4번 요추와 5번 요추 사이에서 나오는 5번 신경근이라는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고 이것은 발목이라든지 발가락을 젖히는 신경. 그래서 이 신경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발목이 젖혀지지 않아서 걸을 때 굉장히 절룩절룩하게 되고 당연히 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심각한 신경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빠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척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환자를 진찰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문진을 하고 증상 과정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직접 신경학적 검사, 예를 다리를 들어보는 하지 직거상 검사라든지 다리에 신경절에 따른 감각 이상이 있는지 다리에 근력에 마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증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 검사, 소위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입니다. 엑스레이 검사로 디스크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뼈 사이의 디스크 간격의 변화라든지 척추를 굽히고 젖히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찍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관절의 비정상적인 운동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척추뼈가 움직일 때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이런 것은 유일하게 엑스레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로 어떤 마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검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서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실음으로써의 척추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정밀 검사, MRI라는 검사입니다. MRI라는 검사는 자석의 힘으로 찍는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방사선이나 이런 게 쬐이지 않아서 안전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고통 없이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MRI 검사는 디스크를 가장 잘 볼 수 있고, 우리 소위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 전방전이증, 그 다음에 척추의 신경염 같은 이런 척추 질환에서는 최종 단계에 확진을 할 수 있는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절대적인 적응증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 빨리 수술을 해야지 신경 손상을 줄이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말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오거나 상부 요추, 즉 요추 1, 2번이나 2번, 3번 사이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신경 압박이 심해서 소변, 대변에 보는데 장애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디스크 중에 중증 디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 48시간 정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이 되고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되면 최대한 빠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적인 적응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은 환자분의 증상 정도와 증상 기간, 디스크의 탈출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이 그 MRI 소견과 일치할 때 수술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척추 수술 중에는 디스크 제거술 뿐만이 아니고 유압술이라 그래서 뼈를 붙이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그래서 척추뼈가 그 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앞으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그런 경우는 디스크도 같이 튀어나오는 것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협착증도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디스크 제거나 협착증을 수술하는 감압술이나 이런 것만 했을 경우 척추의 관절이 이미 약해져서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압술을 해서 그 부위 관절을 붙여줘야지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떤 노동이나 이런 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통,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이런 질환을 치료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비수술 치료입니다. 비수술 치료는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물리치료, 그 다음에 신경 차단술이라고 불리는 주사 치료까지를 병원 외래 진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진통소염제, 그래서 신경이나 그 주변 근육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이완제라는 근육을 릴렉스 시켜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런 약물로서 그 신경 주변과 근육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통이 있는 경우는 이런 치료만으로도 대부분이
증상 호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는 온열치료라든지 저주파 치료라든지 초음파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같이 할 수 있겠고, 이것들도 근육의 긴장을 풀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심한 경우, 특히 방사통, 다리로 내려가는 그런 통증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은 신경차단술이라는 주사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차단술의 효과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시작하는 부위라든지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신경이 나오는 부위에 소염제 약물을 투입함으로 해서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신경이 안정됨으로써 근육이나 그 주변 관절에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까지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치료를 할 때 적어도 80,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신 수술 경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시경 수술을 점점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점점 많아지고 수술 장비들이 발달하게 되고 내시경 수술의 이론적인 받침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로 하는 수술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양방향이라는 뜻은 한쪽에서 내시경관이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수술관이 들어가서 양쪽에서 통해서 내시경을 보고 한쪽에서는 수술하는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내시경관과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단방향 내시경 수술도 있는데, 그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내시경관이 들어가서 안을 비춰서 잘 볼 수 있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방향에 비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수술의 적응증이 좀 더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개하는 것에 비해서는 절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출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혈을 안 해도 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손상도 적고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술 결과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 수술이고, 세계적인 그런 선도를 이끌어가는 게 우리 한국의 척추수술하는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좀 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척추 건강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하면 운동도 못하고 일하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에 굉장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활동이 줄어들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 최원호병원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환자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